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을 보니까 파랗게 다시 한번 쫙 물들었습니다. 역시 코인 시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정말 변동성이 큰 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세력들이 숏 물량을 청산하려고 이러는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지표로서 보여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은 추가 매수, 추매하기에 바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너무 보기 좋고요. 어차피 올해 연말이면 지금 이 가격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은 올라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기보다는 우리는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시는 걸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사진과 함께 멋진 글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용이 푸르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뜬다는 울산의 간절곶에서 갑진년 새 드론쇼로 청룡이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주시면서 우리의 리플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청룡보다 더 높이 비상할 겁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멘트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당 구독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드리고 싶고요. 2024년은 반드시 XRP가 가치 반영이 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길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천천히 보면서 좀 나가볼까요? 1월 15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약 90%에 육박한다는 그런 폴리마켓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정말 2024년에는 그 법적 제도권 수용이 일어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1 시어즈와 아크인베스트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1월 10일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월 10일 안쪽으로 승인이 될지 혹은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1월 15일까지 조금 늦춰지면서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늦어도 올해 1분기 내에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뷰를 보면서 느긋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랙록을 비롯한 그 많은 자산 운용사들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 시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삼정 KPMG가 나오면서 미리 보는 CES 2024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잠깐 볼까요? AI와 로봇도 보이고요.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와 웹 3.0 ESG라든지 점점 우리가 그 맞닥뜨리는 디지털 생태계와 함께 메타 경제가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가 등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KPMG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볼까요? KPMG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기득권 최종판에도 역시나 이름을 새기고 있었죠.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는데 딜로이트 그리고 KPMG, PwC, 언스텐영, EY 한영까지 이 네 가지 모두 자금줄에 뿌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정 KPMG에서 미리 보는 이 키워드가 디지털 생태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역시 제가 과거에 언급드렸던 KPMG의 Digitalization in Treasury라는 그런 논문에 리플의 XRP를 명시하는 그런 보고서 또한 등재가 됐었죠. 국경 간 지불 비용은 이 결제 시스템에서 XRP를 실질적으로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국경 간 결제 비용을 약 40에서 70% 정도 절감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세계 4대 회계 법인 KPMG에서도 등재된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예치금 비용을 낮춘 요인은 참여은행이 XRP를 보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블록체인 혁신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에서 70%를 절감한다라는 부분은 이 맥킨지 앤 컴퍼니의 보고서에서도 노스트로와 보스트로의 계좌 34%와 청구권, 재무 운용 비용, 그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역시나 부합하는 약 60%가 한 번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는 X Rapid가 쓰이는 부분, 이 그림을 그대로 주목해 주신다면 X Current가 아닌 X Rapid가 쓰인다라는 부분, ODL이죠. On Demand Liquidity로서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확장하고 있는 부분, X Rapid 레저의 생태계가 모든 금융권과 손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으로 도매용 CBDC를 이동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은 바로 리플 네트워크 안에 있는 XRP 토큰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반드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사실 KPMG뿐만 아니라 딜로이트,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죠. 딜로이트의 공식 문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 XRP를 언급하면서 리플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또 다른 암호화 기반의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즉 다시 말해 XRP 토큰은 전체 리플 솔루션의 핵심 기술이자 하나의 블록체인이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는 이 수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소자산이 될 수 있으면서 드랍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그레이스켈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언급이 되면서 이번 주에 큰일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7천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 포모의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7천만원, 8천만원 지난번 정고점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더 큰 돌파를 앞두고 있는 부분,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서 6개월, 8개월 이후에 반드시 그 정통적으로 오는 강세장, 슈퍼사이클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7천만원 넘본다 이런 기사보다는 150K 정도 갈 수 있다라는 2025년까지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더 큰 힘을 싣고 싶습니다. 150K,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억 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가능성, 2025년의 그 강세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즉 다시 말해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으며 그는 개인일까요? 하나의 집단일까요? 누구일지 굉장히 여러가지 설이 많이 돌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의 또 뷰를 보자면 1991년 6월 18일에 있었던 하나의 페이턴트, 즉 특허죠. 이 분산화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과연 누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냐고요?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그 인물이죠. 리플의 CTO의 이름이 왜 여기에 나와 있으며 비트코인을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전달드릴 수 있겠네요. 트위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데이비드 슈워츠, 별칭이 사토시 나카모토, 바로 XRP가 그 주인공이라는 부분, 누가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블록체인 생태계의 끝판왕과 가치의 이동을 실현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 레저 생태계와 XRP 토큰이라는 것, 진짜 비트코인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 머지않은 가치 반영의 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기사 먼저 좀 보고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BDC를 통한 미국인의 금융거래 감시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강조되면서 법안 제발의 이후 꾸준히 추진력을 얻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CBDC의 세상에 올 것 같긴 한데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그 통제하는 부분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머 의원은 미국 CBDC가 현금과 비슷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에게 개인의 거래를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 CBDC를 활용하는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권한을 제한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만 보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줘야 된다. 익명성을 보장해야 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BDC의 세상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점점 개인의 인권 침해라든지 익명성, 프라이버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블록체인들이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 중에 대장코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지식 증명의 대표주자죠. 바로 지켓이라든지 호라이즌 같은 토큰에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는 비트코인 하나만, 이더리움 하나만, 리플 하나만으로는 구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각 섹터별 그 기능을 보완해주는 블록체인 기술, 그를 대표하는 토큰들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되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부분에도 역시나 어느 정도 세퍼레이션, 분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병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승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곧 다가오는 그 디지털 생태계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시스템이라는 것, 모든 기득권 통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커런시 리서치에서 가져온 논문의 한 일부거든요. 어떤 토큰들이 등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알고랜드가 보이고요. 헤데라, 하이퍼레저 패브릭, R3의 코다도 보이고요. 리플과 스텔라가 보이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CBDC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조금 더 들어가서는 ISO 2002 그 메시징 표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토큰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XRP 레저를 CBDC의 핵심 기술로 지적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나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ISO 2002와 같이 가는, 즉 다시 말해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스위프트 2.0을 구현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의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이 필요한데, 역시나 방금 나와 있는 그 토큰들과 겹치는 코인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리플과 스텔라, 도메용과 소메용 각각의 역할을 펼칠 수 있는 뿌리가 같은 블록체인이고요. 헤데라와 아이오타, 알고랜드, 조금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죠. 심핀 네트워크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는 토큰이다. 하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그 중에 대장 토큰 리플의 XRP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HSBC 나오면서 송금 앱을 하나 출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송금 거대 기업인 YG에 도전한다,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기사거든요. 핵심 부분만 잠깐 읽어본다면 이 HSBC의 금융사업 부문의 CEO인 이 메토스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GING, 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징은 세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HSBC의 국제결제 전략과 완벽하게 연계되는 국제결제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 시장에 곧 만나보실 수 있다는 부분, 즉 다시 말해 HSBC에서 새로 나온 이 송금 앱 출시로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하나의 금융의 원 솔루션, 더 나아가서 토큰이 이동되는 그 CBDC가 이동되는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송금 앱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에는 반드시 리플 레저의 생태계와 XRP 토큰이 중간 다리 역할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려보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뒷배로하고 있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하지만 그 마스터카드의 자금줄을 대는 은행 중에는 영국의 최대 은행, 방금 언급드렸던 HSBC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메타코의 원타케이의 그런 이슈를 다시 한번 봤을 때도 피델리티와 EI 한영, 유로클리어 시티 등등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HSBC 그들의 자금줄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이 그들은 리플 네트워크, XRP 레저의 생태계 안에서 모든 가치의 이동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 자리를 섭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NP 파리바, 스위스의 시그넘, 내셔널 뱅크 오브 조지아, 스위스의 UBS, 그리고 SBI 디지털 마켓 등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들 질비하게 나오고 있죠. 이미 HSBC 같은 경우는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메타코와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리플 레저와 함께,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가치의 이동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HSBC가 XRP 원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메타코 플랫폼 채택으로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과거부터 그 HSBC가 국경 간 결제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언급에서 XRP 레저, XRP 원장에 대해서 인용하고 인정했다라는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 체인저로서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HSBC가 하려고 하는 그 국경 간 결제 혁신이 될 수 있는 이 송금 어플리케이션은 리플의 XRP 레저 생태계에 그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DLT 기반의 그 기술력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 리플은 이미 하나의 생태계를 구현하면서 유틸리티로서 XRP 토큰으로서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세틀먼트, 즉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이자 비용이 공식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앞지르면서 미국 부채가 한 달 만에 더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부채는 계속 찍어지는 그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왜 리플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두 나라가 매집하고 있는지 병렬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전 세계를 뒤통수 치면서 기축통화의 자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종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기사만 보면 정말 미국은 빚더미에 쌓여서 망할 것만 같은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또한 브릭스가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부분, 이런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은 몰락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요. 2040년까지 세계 경제 생산량의 절반을 총재할 수 있다는 부분, 브릭스라든지 오펙 플러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고 몰락할 것만 같지만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그 기득권 세력은 이미 브릭스든 미국이든 다 똑같은 자금줄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결국에는 스위프트 2.0의 망을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부분,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들어오는 과도기적 부분이라는 부분에 리플 네트워크가 반드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쩐지 XRP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것 같더라니만 수백만 개 XRP가 역시나 이번에도 비트 스탬프에 입금되었네요. 사실 과거부터 웨일 얼러트를 통해서 비트 스탬프로의 굉장히 막대한 수량의 XRP가 이체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셨죠. 이제 그 세력들의 매집과 개미털기도 막바지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승인 시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리플의 법적 소송이 따로 논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법적으로 완전한 테두리 안에 넣으려면 리플사의 그 법적 공방전이 마무리되면서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그 확실한 명확성이 주어져야지만 그 기관들의 자금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병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리플 XRP가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된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XRP가 ETF가 승인된다라는 부분, 지금 들으면 미친 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세력들은 이미 과거부터 XRP와 이더리움 ETF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에 눌려서 잠깐 XRP는 법적 소송에 묶여 있다라는 부분, 그 시기가 길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되는 그 우주선 폭발하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제 머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